현대증권 인수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주식시장에서도 또 이슈가 됐었던 문제인데요. 미래에셋증권이 또 이번 인수전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2파전이었던 게 3파전으로 갑자기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.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. 이민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네네. 미래에셋증권이 어떤 식으로 뛰어든다는 건지부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네. 일단 20일에 지난 20일에 미래에셋증권이 현대증권 인수전에 좀 관심이 있다라는 식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는데요. 네. 일단 방식은 현대증권 예비 입찰에 참여한 인수이양서를 낸 LK투자파트너스의 미래에셋증권이 LK투자파트너스가 미래에셋증권에 투자 의향서를 보냈고 이 투자 의향서를 미래에셋증권 측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. LK투자파트너스 측은 현대증권에 대해서 지난 하반기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투자자들에게 투자 의향서를 보내왔는데 최근 한 두세 곳 정도로 이제 압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미래에셋증권이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앞에 있는 것이죠. 네. 그리고 현재 미래에셋은 PEF 구성에 대해서 좀 신뢰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라고 일단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. 그리고 미래에셋은 사명이 직접 거론되지 않도록 한 출자 전환을 한 두세 번 정도 해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. 일단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요. 네. 그리고 또 한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미래에셋증권이 직접 경영을 하는 게 아니라 LK투자파트너스는 본인들이 직접 경영을 하는 구조다라고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. 그래서 또 LK파트너스라는 것이 나오는 것 같고요. 이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또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미래에셋증권이 참여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는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사실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25일에 현대증권 본입찰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제 결정을 지을 예정인데 근데 LK투자파트너스도 사실 미래에셋증권이 참여를 안 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뭐 다른 투자자들도 고려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또 LK투자파트너스의 오너죠. 구본욱 LK그룹 회장이 SI가 돼서 회사를 직접 경영할 수 있다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. 또 구회장 측이 즉 단독으로 현대증권 인수전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도 되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는 좀 지켜를 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LK투자파트너스도 지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도미누스 인베스트먼트와 공동 GP를 구성해서 현대증권 인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PEF 구성이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미래에셋증권이 정말로 갖고 싶어서 현대증권이 인수한다는 거면 뭐 갖고 싶다는 게 뭐 어쩌겠어요 우리가.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그냥 소위 우리가 승자의 저주라는 얘기도 하잖아요. 그러니까 가격만 올려놓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견제하기 위해서 좀 타격을 주고 싶어서 이러는 거면 좋은 소리는 못 듣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사실 KDB 대우증권 인수 당시에 사실 미래에셋증권이 타 경쟁사에 비해서 한 2천억 원 정도로 높게 가격을 불러서 사실 이제 대우증권을 얻었잖아요.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실 물을 먹은 KB와 한국 금융지주가 사실 좀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사실 이제 인수 가격이 그러니까 굉장히 좀 중요해진 셈입니다. 그런데 지금 현대증권의 매각 가격은 지금 현대상선이 보유한 22.43% 그리고 또 기타 주주들이 가진 0.13%, 22.56%가 전체 물량인데 이게 이제 장부가 이상이 될 거란 전망이 많거든요. 그런데 지금 3분기 말 기준 현대상선이 인식한 현대증권 장부가액은 6,935억 원이니까 한 7천억 원 정도가 이제 기준인 셈입니다. 그런데 시장에서는 처음에 이보다 좀 낮은 가격을 예상을 했는데 지난달 24일에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에서 현대증권 매각과 관련해 이제 부여된 우선 매수권 조건을 변경을 했다. 또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인수 후보들이 현대엘리베이터가 써낸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써내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발표가 되면서 현대증권의 가격이 좀 더 오를 것이다.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. 또 여기에 미래에셋 참가 소식이 들리면서 가격이 더 높아지게 되는 셈인데 그런데 여기서 만일에 미래에셋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거기다가 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발표를 본입찰인 25일 직전에 만일 하게 된다면 결국은 이번 딜에서 가격만 올리고 빠지는 셈이거든요. 이렇게 되면은 일각에서 미래에셋증권이 가격을 올려서 결국 KB와 한국 금융지주에 대해서 힘 빼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실제로 IB 업계 측에 따르면 삼성증권이 매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미리 경쟁자인 KB와 한국금융을 좀 이렇게 무마하는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을 짠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야말로 이게 어떤 전략적인 행동일 수 있다라는 건데요. 속내야 뭐 우리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저희가 한번 거론을 해봤고요.
현대그룹 측 입장도 한번 내세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앞에서 이제 이민재 기자가 설명을 해줄 때 미래에셋이 앞에 나서는 게 아니고 LK 파트너스가 좀 앞에 이렇게 나서고 미래에셋증권은 거론되지 않게끔 네네네.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. 네네. 과연 현대증권 측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. 미래에셋증권이 차라리 우리를 인수하겠다라고 하면 좀 마음이 놓일 것 같은데 네네. 작년에 또 PEF 사모투자펀드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네네. 약간 좀 자라보고 놀란 가슴, 예, 그렇죠.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좀 네네. 그럴 것 같네요. 네, 일단 뭐 두 개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현대그룹 측의 입장을 봤을 때는 사실 이번 이제 회사를 좀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이니까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좋은 입장은 사실이거든요. 그런데 현대증권 노동조합은 이제 작년에 그 오릭스 아까 말씀하신 PF에 이제 매각이 실패했기 때문에 비슷한 자본 구조 구성에 대해서는 안 좋다라고 일단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. 네. 그리고 먹튀 자본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왔고 그렇지만 또 미래에셋이 PF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더더욱 반발이 좀 심할 수 있다.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또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 지금 2조 3천억의 미래에셋증권이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 미래에셋증권이 인수금융으로 또 여기서 8천억 원을 땡겼어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충분한 자금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 소위 말해서 차입 그 인수라고 하죠. LBO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많고요. 또 그리고 최근에 미래에셋증권에서 제일 많이 불거져 나왔던 게 그 여신 전문 금융업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미래에셋 캐피탈이 이제 관련 지분, 그 관련 계열사의 지분을 150% 자기 자본 대비 150% 이내에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데 이게 이미 그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을 인수하면서 뭐 유증도 했고 이런 과정에서 이미 초과를 했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셋 캐피탈, 그 순수하게 미래에셋증권이 직접 그 투자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PEF를 통해서 일종의 우회로 뭐 투자하는 방식을 선택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현대증권에서는 PEF에 거기 또 LBO 우려가 있고 그리고 또 그 미래에셋증권이 여러 변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많이 우려스럽다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들리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지금 그 LK 같은 경우에도 미래에셋이 투자를 하게 되면 SI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펀드가 이 미래에셋 증권이 나중에 그 현대증권을 제일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모색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매각가 가치가 높아지는 건 현대증권 측에선 좋겠지만 역시 좀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을 것 같고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바로 이제 LK 파트너스가 나오면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. LK 파트너스가 어떤 존재인지도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네네,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 일단 구인의 LG그룹 창업주 동생인 구철애 씨의 손자인 그 구본욱 LK그룹 회장이 지금 LIG그룹에서 그 LIG 투자자문을 떼어냈는데요. 이 과정에서 이제 사명을 LK로 바꾸고 그리고 또 투자 자문을 자산운용으로 바꾸게 됩니다. 구본욱 회장은 또 이후에 LK 투자 파트너스를 만들게 되는데요. 지금은 그 크레딧 베스트 애널리스트 출신인 강성부 대표가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. 뭐 최근에 2014년에 MBK와 함께 그 아웃도어 관련 상품을 만드는 네파의 그 전환 상환 우선주에 투자를 한 바가 있고요. 최근에 또 요진건설 지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참 LK 파트너스에 대해서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. 사실 이것이 어떻게 결론 날지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. 회사 고위급 뭐 한두 명일까요? 속내만 알 수 있을 정도다 보니까 저희가 뭐 어떻게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제부터 갑자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미래에셋 증권에 대해서도 그리고 현대증권 인수전에 대해서도 저희가 총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. 이민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